첫 번째로 2차 전지 섹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3월 15일 주간부터 살펴봤는데요. 3월 15일 2차 전지 섹터 제목을 보면 하이투자증권에서 모든 것이 예상을 뛰어넘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한창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과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소송 공방이 한창 오고 갔던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핫클립 영상을 봤을 때에 얼마만큼 이 뜨거운 감자였는가를 봤을 때 조회수가 3만 4천여 건 이상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주주분들이 우려도 하고 우리 국내 K배터리 시장에도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들 한창 뜨거웠을 때에 공포에 그래도 사실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그리고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힘을 내셔도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스몰캡 리포트를 살펴본 이유는 결국 그 시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이 산업 자체가 커지는가, 성장하는가, 이 부분을 스몰캡 리포트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업종, 산업 리포트를 꾸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차를 본다 하더라도 21년도 2차 전지 산업 전망 어떤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 이제는 시작일 뿐이다라는 그러한 키워드를 본다 하더라도 이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 유망한 섹터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역에서 전기차 시장 침투율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모든 국가에서 전기차 시장,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국내 업체들은 소재 혁신에 답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안전성은 높이고 그리고 가격은 낮추고 이러한 부분들로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제는 이 하이투자증권에서 집중해서 보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이제는 시작일 뿐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신재생, 친환경 이곳으로 향해서의 발걸음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정 복귀 이루어졌고요. 기업 평균 연비 기준 원상 복귀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ESG라는 부분에 있어서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는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고속도로 충전소 50만 개의 확충에 대한 부분들 짚어보았고요. GM에서도 전기차 출시 대폭 확대하고 있고, 전기 차종을 25년도까지 현재는 22종인데 30종까지도 확대를 하고, 신차 비중의 40% 정도까지가 결국엔 전기차로 확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화요일부터 전기차 시장 좀 살펴봤는데요. 시장을 결산해 보면 시장 성장률이 약 41% 성장을 했고, 그리고 유럽이 최대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으로 조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투율을 살펴보면 수치상으로 19년도에는 2.5%에서 20년도에는 4%까지 상승을 했고, 지난해 12월까지는 6.9%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시장임에는 틀림없다라는 부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동차 여전히 많아지고 있고요. 예상보다 이 시장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성장률을 2차 전지 시장 생산 기지가 유럽을 찍고 이제는 미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언제까지 그게 치달을 것인가라고 다들 우려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에 5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여전히 조지아 공장 다시 열심히 짓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SKIT 공모 청약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폴란드에 다시 증설을 진행하겠다라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유럽 공장에서 미국 공장까지 열일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캐파 증설에 모두가 나서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캐파 증설 투자 속도 모두 다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2024년 정도가 되면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공포에 살 수 있었던 기업 섹터는 2차 전지 시장이었구나라는 구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부담 시각도 이 당시 리포트를 살펴볼 당시 여전히 있었습니다. 3월 15일 주간이었죠. 주가가 떨어질 때에는 너무 고밸류야라는 이야기, 뉴스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듯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합의가 되고 나면 다시 좋은 뉴스들이 펼쳐집니다. 실적은 좋아질 거고 시장은 확대될 것이고 배터리는 없어서 못 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언제 그랬냐듯이 우리들에게 다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 시장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 친환경, 신재생,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이야기들을 누누이 제가 20년도 7월 달부터 방송에 나오면서 매주, 매월 공포에 사실 만한 기업들 섹터입니다라는 이야기 반복해서 드렸듯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 그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이 기업들 모두 다 주가가 공포 수준이 일부 그 해답이었다.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해답은 그 바닥이었다라고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국내 업체에서 배터리를 보실 때에는 소재를 조금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증가해야 그 한정된 공간 안에 더 효능이, 성능이 좋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배터리의 특성이죠. 충전은 빠르고 수명은 길게 돼야 되고 하지만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터리 가격이 적어져야 내려가야 완성차 업체에서도 잘 이용을 하더라. 그리고 불이 나지 않고 폭발하지 않는 안전성까지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전기차 시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면 2차 전지 수요도 가파르게 급증할 것이고 그 급증에 따라서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차곡차곡 올라간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3월 16일이죠. 삼성 SDI를 살펴봤습니다. 삼성 SDI를 볼 때 비수기를 기회로라는 기업의 하나금융투자의 3월 10일자 리포트였습니다. 1분기 이익 전망은 전년 동기 대비 164% 이상 성장한다. 영업이익 1,400억 원 이상 증가를 예상하고 있던 모습이었고요. QOQ 기준 직전 분기 대비 감소할 수는 있으나 올 한 해 전체를 전망했을 때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1분기 배터리 부문 QOQ로는 13% 떨어질 수 있지만 YOY 한 해 그리고 지난해 동기 대비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64% 성장세 전망하고 있던 리포트였습니다. 결국 3월 달의 리포트들 그리고 기업들의 전망을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는 조정 시에 사도됐구나라는 부분입니다. 삼성 SDI만의 조금 강점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각형 배터리 쪽으로의 빠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ESS 구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내는 기업이다라는 부분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 전지 부분에 있어서도 매출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조금 더 집중해 볼 만한 구간은 결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완성차 업체에서 배터리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업력 20년 이상의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만 봤을 때에도 안전성을 높이고 배터리의 성능은 좋게 하면서 가격은 내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력이 5년도 채 되지 않은 기업들, 10년이 되지 않은 기업들이 이제 우리 배터리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일부 조정의 원인으로 살펴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따라오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이해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2021년도 이제는 총 성적, 실적을 한번 보면요. 매출액은 17% 상승을 하고 순이익은 59%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전기차에 대한 시장 침투율이 증가하고 배터리 수요는 증가하지만 배터리 공급은 아직까지는 한정적입니다. 그러면 단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 자연스러운 논리로 이해를 해 보실 수도 있겠고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들도 삼성 SDI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이익 성장률 59%, 영업이익률도 앞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공포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앞으로 이익률 증가에 따라서 수익률 극대화 라인까지 꼭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삼성 SDI 리포트를 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 실적 리스크가 1분기, 2분기 구간에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때마다 분할로 모아가시는 전략 한 번 더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뜨거웠던 LG화학과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 3월 15일 주간, 3월 17일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과연 합의를 할 것인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점쳐져 있었고 주가는 한없이 하락한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던 그런 어간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국내 소송에 있어서도 대법원 판결 직전에 부재소 합의를 하면서 10년간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묻지 않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돌이켜보고 나면 지금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합의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합의 이후에 빠르게 주가들 모두 다 상승을 해왔고 동반해서 이 완성 배터리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거나 장비를 대거나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도 다 함께 동반 상승한 기분 좋은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시장과 산업이 성장할 때에 공포에 매수할 수 있는 기업들 꼭 한 번씩 메모해 놓고 지켜봐 보셨으면 좋겠고요. LG화학, 우리나라 K배터리 국가대표 기업입니다. SK이노베이션, 시작은 늦었지만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SKI테크놀로지, 신규 상장에 대한 열기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느 기업을 사야 할까라고 고민만 하고 결국엔 내가 매수를 하지 못한다면 주가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또는 수익 실현을 할 때에는 결국 매수하신 분들만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늦었나? 이제는 늦었겠지. LG화학 실적 발표와 함께 7% 이상 급등하고 조금은 조정 장세를 보인 요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분기 사상 최고 영업이익 달성을 했고 앞으로 이 추세는 이어져 갈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캐파 증설을 통해서 공장이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매출액은 여전히 늘어날 것이고요.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단기 순이익조차도 앞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급 실적과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리포트들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 당시에는 조금 저게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3월 17일 우리는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합의 이후에는 우상향하는 주가를 보였듯이 이 섹터라고 한다면 공포에 매수를 다시 한번 권장드리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이슈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현대, 코나 리콜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함께 소송 구간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매수할 포인트들이 있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날 다시 3월 17일 날 SK이노베이션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결국 막대한 합의금을 지불하느냐 아니면 합의를 못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결국 미국의 조 단위로 투자가 된 조지아 공장 모두 다 문 닫고 철수를 해야 한다라는 결국 배수의 진을 치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부분, 바이든 대통령에게 결국엔 로비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양 기업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결국엔
합의가 이루어졌고 모두 다 좋은 새로운 발걸음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분들이라면 조금 마음 놓고 웃으면서 우상향을 기다려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제 SKI테크놀로지의 상장으로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IPO, 중복 청약이 마지막인 IPO가 될 수 있는 SKI테크놀로지가 81조 원의 청약을 흥행을 해버리고 이제는 5월 11일이죠. 5월 11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KIT 분리막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한 번도 화재가 나지 않은 배터리라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습식 분리막, 그중에서도 티어 1이라고 하면 테슬라, 벤츠, 포드,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고급 브랜드에서 분리막을 사용하고 있는 시장, 티어 1 습식 분리막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SKIT 테크놀로지입니다. 결국 불이 나지 않은 배터리, 그리고 티어 1 습식 분리막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의 날개를 날아갈지 그 부분이 귀추가 주목되는 것만큼 IPO도 흥행을 했다라는 부분 전달을 해드리고요. SK이노베이션 앞으로 이 흥행을 바탕으로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자금력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 자금력을 가지고 얼마만큼 사업을 확장하고 배터리 후발주자로서 앞에 선두 그룹들을 쫓아갈지가 참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보유자분들께서는 SKIT 테크놀로지 상장까지는 일정 부분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수익 극대화 라인까지 한번 끌어가 보시는 전략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밸류체인 중에서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마진이 높은 구간입니다. 앞으로 시장과 산업 여전히 성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양사에는 결론적으로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LG화학 물적 분할 이슈의 매수 타이밍이었고요. SK이노베이션은 소송 국면에서 매수 타이밍이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공포 구간에 매수를 하셨다면 수익 극대화 라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차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을 살펴볼 텐데요. 뜨거운 감자였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저점 영역을 동그라미를 빨간색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 구간들을 평행한 라인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빨간 색깔 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그 중간중간 내가 매수할 수 있었던 그 저점, 이 추세 저점과 맞닿아 있던 라인이 코로나 저점 이후에는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던 그 구간이고요. 그 이후에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에 소송전이 있었던 그 구간이 매수 타이밍 참 오지 않을 것 같던 라인이었습니다. 지금 한창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갈 때에 물적 분할 이슈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이야 참 기회를 잘 잡았어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천정부지 없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놓쳤구나. 나는 LG화학의 주주가 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셨고 언제 사면 될까요? 언제 사면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누누이 받았습니다. 그때의 라인이 100만 원인가 100만 원 미만인가 그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올 초 1월 10일 어간에 코스피 고점 영역을 행사하고 그 이후에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지자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가 이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들이 이 조정 소송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한창 왔을 때 오지 않을 것 같은 얄궂은 추세의 하단부까지 다시 와서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았던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는 우상향 하는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전일장 녹화일 기준으로 7%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를 따라서 역대급 분기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으로 인해서
7% 이상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우상향했던 모습들 추세 하단부가 다시 올 것인가라고 신규 접근을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시 이 추세 하단부를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덜컥 100만 원 위에서 사셨던 분들이 조정과 조정을 거쳐서 이제서야 100만 원까지 가격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아무리 산업과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해도 조금은 저렴한 가격, 싼 가격,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하시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이노베이션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추세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세 저점들을 빨간색 동그라미로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들에서 일부 매수할 수 있는 라인들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구간들로 다시 차트를 조금 돌려나 보면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는데요. 빨간색 동그라미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라도 늦었다. 여기서라도 사야 되겠다 했던 가격들이 27만 5천 원 그 위 구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의 조정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조정 20만 원까지 내려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시간을 되돌려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라고 보면 조정 이후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극적인 합의 이후에 급등했던 그런 모습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면 27만 원 권역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일부 시간을 조정장을 몸으로 다 받아냈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그러한 몸으로 스트레스를 다 받아내는 구간을 일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살펴보시고요. 동일합니다.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LG화학도 그렇고요. 삼성 SDI도 그렇고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에서는 공포의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공포의 매수를 하더라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마다 고유의 이슈와 시장 위험이 함께 동반돼서 조정이 나올 때에 살까 말까 고민을 하실 때에 꼭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 앞으로 이 기업의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이 무엇인가라는 생각 한번 했을 때에 2차 전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나서서 전기차, 신재생, 친환경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캐파 증설에도 따라서 2024년 되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참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 아직까지 따라올 기업들이 아직 없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2차 전지 섹터 담아야 되겠다라고 했었으면 공포에 담으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수익 극대화까지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모든 3사가 좋았다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 리포트를 꾸준하게 애청하셨던 분들이라면 좋은 수익, 좋은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